자, 먼저 클리블랜드 대 브루클린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자, 아까도 살짝 말했는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기예요. 그 NBA의 글로벌 게임이라고 NBA가 뭐 시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리는 경기고, 그래서 내일은 뭐 양팀의 클리블랜드 홈데이터, 브루클린 원정데이터 이런 거는 좀 무의미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뭐냐, 이게 NBA의 글로벌 게임, NBA 글로벌 게임스. NBA가 이제 좀 그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가끔 이제 해외에도 이렇게 가서 경기를 하곤 해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쭉 있는 건 이거는 프리시즌 게임이니까 제끼도록 하고, 리스트 오브 레귤러 시즌 게임스, 이게 정규 시즌 경기거든요. 가끔 NBA가 정규 시즌도 해외에 나가서 하더라. 뭐 MLB도 가끔 뭐 저기 뭐야 런던 가서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멕시코 같은 데 가서 많이 하는데, 내일은 이제 또 프랑스 가서 합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최근 한 2020년부터 3년 정도는 이렇게 프랑스 가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 해외 매치들이 꽤나 좀 언더오버가 어떤가 그런 거를 보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홈어에는 무의미하니까. 해외 매치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언더세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최근에 이렇게 올랜도 대 애틀랜타 같이 오바 게임도 있고 했지만은 다소간에 나는 언더 게임 양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 뭐 여기 있는 옛날 거는 조금 제껴주더라도 일단은 저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 룰이 조금 바뀐 이유부터 오펜시브 리바운드 잡으면 14초 안에 공격을 하게 된 거,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좀 NBA가 전반적으로 오바 게임 위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임에도 막 이런 스코어들이 나온 게 그 이후임에도 좀 언더 게임이 많았던 게 눈에 띄더라. 저는요. 일단은 그거를 한번 생각은 했는데 딱히 대단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없었어요. 뭐 대단히 눈에 들어온 거 없었는데, 자 이제 전력 같은 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먼저 양 팀이 이렇게 프랑스로 날아가다 보니까 현지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경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양 팀 다 지금 3일 이상 휴식을 하고 하는 경기란 말이야. 한마디로 NBA 이런 빡센 그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른 지 꽤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맞대결을 펼친다. 그래서 3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양팀의 데이터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볼만한 거는 일단 클리블랜드. 위에 있는 클3Q라는 게 뭐냐면은, 클리블랜드가 3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3승 0패였다는 거고, 본인들은 116점 득점. 이거 순서 아시는 분들은 자 득점, 야투율, 3점 슛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상대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득점은 116점, 야투율 47.8%, 3점 40%로 넣고 있다. 반면에 상대는 3점슛 24%로 제어하면서 확실하게 클리블랜드가 수비적으로도 더 좋고 공격적으로도 더 좋은 컨디션에 임하게 되더라. 많이 쉬면은 수비 에너지가 좋아진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브루클린도 오랫동안 쉬고 나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클리블랜드보단 하루 덜 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3일 가까이, 뭐 3일 정도 쉬다 보니까 브루클린도 충분한 에너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얘네들은 딱히 막 대단히 변경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야투율이라든지 뭐 3점 슛이라든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클리블랜드는 최근 들어서 갈란드랑 모블리라는 뭐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전 지금 두 명이 꾸준하게 계속 길게 빠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뭐 트리스탄 탐슨, 뭐 샘 메릴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클리블랜드를 잘 어떻게 잘 지탱을 해주고 있더라. 그게 좀 눈에 띄죠. 더구나 그런 와중에 클리블랜드는 계속해서 높은 고감도 3점 슛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클리블랜드가 뭐 다소간의 약팀이냐, 워싱턴 2경기 그리고 샌안토니오 이렇게 3연승 달리고 있는 편이고, 반대로 가면 브루클린은 어땠냐. 브루클린은요 최근 이제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근데 그 1승이 서부의 강호 오클라호마였다. 브루클린은 오클라호마를 잡고도 또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뭐 백투백도 아니었는데 포틀한테 지는 참 알 수 없는 팀이라는 거죠. 브루클린 경기가 그래서 요즘에 특히 더 예상하기가 힘든 편인데, 일단은 저는 최근 이제 브루클린이 오클라호마를 사냥하면서 보여줬던 부분은, 이날 마땅히 뭐 3점이 되게 잘 터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오펜스 리바운드를 20개를 잡았던 경기예요. 근데 그거를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할 수 있냐? 못하죠. 왜냐? 제럿 알렌이 있기 때문에. 제럿 알렌이 지금 모블리가 없는 와중에 본인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직전 이제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도 되게 좀 볼만했었는데, 진짜 몬스터 블락도 하고 웬벤야말 덩크를 블락도 하는 등 그 좀 약한 팀들, 워싱턴 같은 팀이나 막 그런 팀들한테는 20도 하고 20득점 뭐 20리바운드도 하면서 오펜스 리바운드 잘 따주고, 이 인사이드 포스트 내부에서의 강점에서는 저는 제럿 알렌이 브루클린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그렇게 많이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고, 비슷한 관점에서 양 팀의 이런
평균적인 경기력 차이나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저는 마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루클린은 워낙에 불확실성도 크다고 했지만 마헨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 브루클린의 이런 득점력이 좀 그래도 찾았다는 점. 브루클린이 그전처럼 3점이 아주 잘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도, 야투 시도 바탕으로 그 미칼이 좀 힘을 내주면서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거의 뭐 한 경기당 한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자유투를 거의 한 30개 가까이? 한 28개, 9개 그렇게 얻어내고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저는 오바 게임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까 뭐 글로벌 게임 때 다소간에 언더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저는 225.5 기준으로는 오바인 것 같다. 뭐 글로벌 게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뭐 타이트한 경기가 나오면 재밌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클베 마헨에다가 오바 정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보스턴 가볼게요. 되게 좀 재밌을 만한 경기이긴 한데 일단 양 팀의 최근 그 분위기 같은 건 상반된 것 같아요. 뭐 보스턴도 오늘 미네소타와의 연장전을 가가지고 오바 나고 뭐 그러긴 했는데 보스턴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까다로운 팀을 상대로. 근데 내일 일단은 보스턴은 일단 포르징기스만 퀘셔너블에 걸려있는 상태고 테이텀이나 뭐 브라운 다 이제 뛸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미러키는 이제 릴라드가 개인 사유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릴라드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 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했던 사람이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 하다가 애도 뭐 있고 한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릴라드가 요즘 되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릴라드의 최근 6경기 정도 짚어드리면서 요즘에 졸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인 사유랑 무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멘탈이 아마 정상이 아닐 것 같고 쿤보가 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언론에다 대놓고 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의 수비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3점 그냥 오픈 3를 내주는 거, 포스트에서 뭐 더블팀 없이 그냥 내주는 거 이러면서 팀 수비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고 디스를 했었고 디스 아닌 디스 그렇게 했었고 홈팬들이 직전 경기 이제 유타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116대 132로 패배를 당하면서 홈팬들이 미러키 선수들한테 야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쿤보는 이제 홈팬들의 관중들의 야유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 아무래도 미러키의 중심은 쿤보이다 보니까 쿤보로서는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좀 더 팀의 분발을 촉구를 했고 그래서 밑에 보면요. 최근 미러키의 5경기 상태가 썩 안 좋습니다. 특히나 실점 부분에서 그래요. 상대팀한테 야투 얻어맞은 거나 3점 슛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데 실점이 리그에서 27번째로 많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상대팀이랑 주고받고를 엄청 한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주고받고를 많이 한다는 거 뭐냐,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다. 상대팀의 야투 시도도 많은 편이고 본인들도 보면은 똑같이 필드골이나 3점 슛에 이런 그 순위 자체는 높지 않아요. 성공률이나 효율 같은 게 좋지는 않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득점 같은 경우는 전체 12위 수준이다. 한마디로 많이 공격하고 박리다메라고 해야 될까? 박리다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공격을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때려 박는다. 좀 뛰는 농구를 한다는 점이고 미러키의 이런 농구 스타일이 갑자기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좀 오바를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또 보스턴이 백투백이잖아요. 오늘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어. 지금 연장승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스턴은 그래도 백투백일 때 6경기 동안 5승 1패였었고 본인들은 백투백일 때 124.2점 그 야투율 3점 둘 다 50% 40% 이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상대팀의 야투는 45% 미만으로 막았고 3점도 35% 미만으로 막으면서 110.7점만을 실점을 했다. 한마디로 보스턴은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강점인 수비도 잘 나오고 득점도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챙겨가는 편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내일 뭐 보스턴이 원정인 거는 있겠지만은 보스턴이 뭐 딱히 꿀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가 글쎄 뭐 쿤보가 이렇게 막 분발을 촉구한다고 하지만은 유의미하게 막 달라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기는 해요. 유의미하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스턴이 프렌이면은 존나 좋은데? 무튼간에 보스턴이 프렌이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흔들린다. 그 마이애미 상대로 아마 연장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연장 아니네. 막바지에 그냥 저기 비비다가 그냥 그거 한 거네.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4쿼터 3쿼터 때 좀 벌리면서 그래도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 오클라호마가 최근 4경기 내일은 또 홈이긴 하지만 홈으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 전에 4경기 연속으로 동부 원정을 치르는 동안 애틀랜타, 브루클린, 워싱턴 이렇게 약팀, 동부에서도 약팀 쪽에 속하는 5승률 미만의 팀들한테 1승 2패를 했어요. 1승도 워싱턴한테 8점 차 경기였으니까 좀 프랭권까지 내준 거야. 한마디로 최근에 이 오클라호마는 동부의 약팀들 상대로도 죄다 프렌을 하거나 아예 경기를 패배하거나 그 와중에 눈에 띄었던 건 애틀랜타나 브루클린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엄청 많이 가져가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였고, 워싱턴은 딱히 오클라호마한테 그 오펜 리바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8점 차까지 비볐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이애미와 경기는 상당히 오클이 힘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원래. 근데 오클이 일단은 128대 120으로 승리를 했었고, 마이애미도 사실은 뭐 오펜스 리바운드를 오클 상대로 많이 딸 수는 없는 팀이다 보니까 뭐 마이애미의 오클라호마한테 뭐 오펜 많이 딸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죠. 어쨌든 오늘은 오클라호마가 간만에 좀 편안한 승리를 거뒀다. 야투가 많이 들어가면서. 내일 근데 일단 다시 백투백으로 백투백인 입장이고 홈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 오클라호마의 백투백은 3승 1패였고요 4경기 동안. 지난 직전 경기 때 백투백 때 패배를 하긴 했는데, 최근 그냥 올 시즌 단적으로 백투백일 때마다 이래요. 131.3득점, 야투율이랑 3점슛 둘 다 50%가 넘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일 때 상대팀한테 실점, 수비 부분에서는 116점을 내주면서 야투율 46%로 억제, 그 3점은 38.5%로 막았다. 이게 아마 직전에 좀 백투백일 때 많이 쳐맞아가지고 상대한테 3점을 많이 내준 걸로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 저게 아마 애틀랜타한테 패했을 때였을 거예요. 가장 최근이 애틀랜타한테 그때 138대 141로 패하면서 좀 상대한테 허용한 3점슛 수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일 때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본인들의 공격이 특히 잘 되는 편이라는 거고, 양팀은요 또 맞대결 전적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양팀의 맞대결이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한테 지금 9연승 중입니다. 9연승 중. 상대 전적에서 강세에 있다. 이게 지금 9연승 기간 동안은요 오히려 포틀랜드에는 데미안 릴라드가 아직 뛰었던 시절이 되게 많아요. 한 9경기 중에 한 7, 8경기 정도는 릴라드가 아마 아직도 있었을 때였을 텐데도 오클라호마가 많이 이겼고, 그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는 좀 그 탱킹팀이었잖아. 탱킹팀. 스가가 뛰던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력상으로 릴라드가 뛰는 포틀랜드보다는 오클라호마가 약팀이었을 텐데도 오클라호마가 포트 상대로 9연승을 거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제가 또 양팀의 최근 5경기 정도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왜 5경기로 잡았냐. 이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는 좀 동부에서 애틀랜타랑 브루클린한테 패배를 하면서 좀 흔들리는 기간이었었고, 그리고 포틀랜드는 또 최근 5경기 동안 전부 다 원정을 치렀었고요. 내일도 원정인데 포틀도 최근 5경기 원정을 치렀었고, 이 기간 동안 뭐 사이먼스도 왔다 갔다 했고 그랬던 경기란 말이야. 좀 그리고 센터의 이런 공백, 지금 여전히 에이튼도 빠져있는 상황에다가 모제스 브라운 아웃, 뭐 듀오미스나 이브 바지 이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최근 5경기 양팀의 5경기가 어땠냐. 제가 이거 순서대로, 이건 다 순위입니다. 그냥 순위. 명확한 스탯 같은 거는 그냥 안 적었고 순위인데, 보면은 포틀랜드는 여전히 지금 득점력이 개판이에요. 개판. 득점 29등, 야투율 29등, 3점 25등. 개판이고, 수비도 그나마 포틀랜드가 뭐 3점슛 수비 같은 게 전체 2위다 하면서 올 시즌 3점슛 수비는 잘 막는다고 했는데, 최근 5경기 동안은 3점도 22등 수준으로 많이 쳐맞고 있고, 3점슛 수비가 22등이라는 소리고, 뭐 실점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수치는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한 118, 120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클라호마는 어땠냐. 득점 부분에서는 최근 5경기 오클라호마가 확실했다. 그게 막 패배도 하고 했지만은 득점 자체는 전체 1위. 이게 아마 130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오클이 130점을 넣고 있고, 그리고 넘게 넣고 있고, 야투율도 1등, 3점도 3등으로 공격만큼은 확실하다. 하지만 수비 부분에서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그 실점을 했었다 오클라호마가. 그리고 야투율이나 3점슛도 여전히 좀 22등, 21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클라호마는 그 최근 5경기 동부 원정 다녀오는 동안, 그리고 또 보스턴과의 홈 경기도 한번 있었는데, 보스턴, 애틀랜타, 브루클린, 워싱턴, 마이애미, 그래도 일정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었다. 그게 이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오클라호마 그래도 오늘 마이애미라는 동부에서 손꼽히는 강팀 상대로 좀 비빌 듯 말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는 점도 있고, 워낙에 포틀랜드가 지금 개판이라는 점. 포틀랜드는 그나마 수비가 조금 강점이었는데 요즘엔 수비도 안 된다. 저는 오클의 마헨 볼 것 같고요. 233.5면은 오바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포틀의 공격력 약화보다는 오클라호마의 수비가 요즘 안 좋다는 걸 조금 더 조명할게요.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막 뭐 한 130점씩 이렇게 넣고 있는데, 포틀 상대로 뭐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포틀랜드가 조금만 힘을 내주면은 오바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근데 제가 그림들이 마헨의 언더 그림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한 팀이 그냥 상대방을 개패는 그림, 그런 것들로 조금 많이 이득을 취하긴 했는데, 내일은 그냥 조금 마헨의 오바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댈러스 대 뉴욕 얘기할 텐데, 댈러스는 내일 돈치치가 빠지죠. 돈치치가 빠지고 엑섬도 아웃이고 라이블리도 빠지고 상당히 결장이 많습니다. 댈러스가요.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최고조에 달해 있죠.
제가 적어놓은 게 아래부터 볼게요. 아래부터. 최근 닉스가 5경기 동안 5승 0패인데 이 기간이 그 트레이드 이후예요. 트레이드 이후. 아누노비를 데려온 이후에 5경기 5전 전승이고 NBA 전체 중에 5연승 달리고 있는 팀이 닉스밖에 없다. 그리고 아누노비를 데리고 와서는 5경기 1, 2, 3, 4쿼터 하면은 경기당 48분, 240분이잖아요. 240분 동안 211분을 리드를 했다. 상대팀한테 리드를 거의 안 내주면서 계속해서 리드하는 그림으로 향했다. 뭐 이런 거고. 반대로 댈러스는 요즘에 좀 수비를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 제가 저번에도 댈러스가 최근에 첫 17경기 동안은 디펜시브 레이팅 23등인가 24등으로 하위권이었지만은 최근 한 10경기, 최근 5경기 정도를 잡았을 때는 3등, 3등이었다. 최근 5경기 잡아도 3등, 최근 10경기를 잡아도 3등이었는데 직전 경기 이후로 직전 경기 멤피스한테 120점을 헌납을 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최근 10경기 정도는 여전히 한 4등 정도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댈러스가 내일 막 돈치치도 빠지고 엑슨도 빠지고 하는데 지금 뉴욕이 4.5마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뉴욕이 지금 존나 잘하고 있는데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한테 4.5밖에 안 받는다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뉴욕이 최근 이제 5경기 아누노비 트레이드 이후에 득점 부분에서는 117.8 그리고 야투나 3점 이런 게 그게 대단하진 않아요. 공격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 수비가 그냥 미쳤죠. 수비가 최근 5경기 동안 상대를 97.4점으로 묶고 있다. 뉴욕 닉스가 그 기간 동안 미네소타,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포틀. 워싱턴이나 포틀은 약팀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미네소타랑 시카고, 필라델피아를 저렇게 묶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미네소타랑 필라델피아는 지금 거의 우승 후보 막 이런 팀들인데 어쨌든 뉴욕의 기사가 상당하다는 거고 야투리나 3점도 되게 잘 막은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내일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가 공격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치치뿐만 아니라 엑섬이나 라이블리 같이 또 지금 그랜트 윌리엄스도 퀘셔너블이고 좋은 자원들이 많이 출전 유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뉴욕이 4.5만 받았다?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232.5면은 저는 이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빙이 뛰고 있는 댈러스고 돈치치가 없을 때도 이렇게 막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바 게임을 꽤나 했었던 댈러스란 말이에요. 특히 파웰 같은 애들이 센터에 있으면 좀 뛰는 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언더오버가 조금 걱정되는데 저는 그래도 뉴욕 닉스가 잘 막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은 저는 뉴욕 마이너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레이커스 대 피닉스 이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또 르브론 대 듀란트 매치이긴 한데 최근에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 5연승 달리고 있다. 전부 다 최근 5경기 모두 듀란트가 일단은 피닉스에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레이커스가 내일 피닉스한테 일단은 좋은 기분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 이제 좀 드는 생각이라면 레이커스는 최근에 좀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독 문제도 있었고 라인업 상으로도 이런 잡음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클리퍼스를 잡고 토론토한테도 신승을 거두면서 어쨌든 지금 2연승을 달리면서 회복한 상태예요. 반대로 피닉스는 듀란트한테 볼을 쥐어주면서 많이 좀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 2연패 피닉스도 최근에 멤피스와 클리퍼스 특히 클리퍼스한테 압살당한 게 진짜 명확했었죠. 피닉스는 내가 봤을 때 이 브래들리 빌이 온다고 해서 이 대권 도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랬었고 피닉스가 그래도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피닉스가 지금 9일부터 쉬었으니까 피닉스가 3일 이상 쉬었을 경우에는 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좀 안 되는 편이야.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게 좀 떨어지는 편인데 반대로 수비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된다. 상대방의 야투율을 40%로 묶고 그 3점도 29.2% 30% 미만으로 묶었다. 지금의 레이커스는 3점이 굉장히 안 터지는 팀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맞대결의 이런 지표도 있고 레이커스가 조금 그래도 회복했다는 점 클리퍼스를 상대로 잡아냈고 지금 동부에서 굉장한 트레이드 이후에 굉장한 기세로 오바 게임 펼치면서 상대를 조져놓고 있는 토론토 상대로도 레이커스가 일단 승리를 거뒀었단 말이야. 그 경기에 이런 잡음 같은 건 되게 많았었지만 라인무기 제대로 발동됐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되게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2연승 중이고 피닉스는 2연패 중이기도 하고 저는 레이커스가 일반승도 괜찮고 마행도 괜찮은데 그냥 마행까지도 바라볼 것 같고 236.5면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피닉스가 브래들리 빌, 듀란트, 부커 여기다가 너키치까지 있는 이 라인업이 제가 맨날 수비가 안 좋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소간에 생각해볼 만한 거는 레이커스나 피닉스나 이 야투시도 면에서 상당히 좀 적은 팀들이에요. 야투시도가 적다는 건 말 그대로 좀 신중한 공격을 한다. 로우 템포로 경기를 한다는 건데 지금 올 시즌 전체에서 야투시도 27등이 레이커스, 28등이 피닉스다. 양팀이 레이커스가 86.9회, 피닉스가
85.6회의 야투 시도를 하고 있어요, 경기당. 이게 가장 많이 하는 팀이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나 인디애나가 거의 한 93번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랑 거의 뭐 경기당 한 5번, 6번 정도의 야투 시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만큼 신중한 공격을 하는 팀들끼리 붙다 보니까 저는 조금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첫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오사수나 이제 슈퍼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가볍게 다룰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다룰 거냐? 그냥 저는 햄무 보고 끝낼 겁니다. 왜 햄무를 보냐? 일단은 슈퍼컵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중립구장 매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마 펼쳐지는 경기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펼쳐지는 중립구장 경기고 스페인의 이제 슈퍼컵들을 4강부터 해서 준결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결승까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보다는 강팀이죠. 바르셀로나가 저는 맨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꾸역꾸역 승리는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반대로 뭐 오사수나가 최근에 리그에서는 이렇게 한 2연승 달리면서 2연승이 아니라 알메리아한테 이겼고 아마 코파에서 지금 승리를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뭐 오사수나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길게 분석은 안 할 것 같고 뭐 바르셀로나도 마땅히 네이션스컵 차출 그런 걸로 인한 누수도 별로 없기는 해요. 보면은 네이션스컵으로 빠져있는 선수가 뭐 마땅히 그렇게 뭐 없다. 마땅히 없고 오사수나도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한 결혼 같은 건 없는 상태인데 그냥 저는 이 경기 뭐 배당도 그렇고 배당도 바르셀로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대단히 뭐 오사수나 쪽에 웃어주지도 않고 1.29짜리 일반선 가기도 뭐하고 뭐 마헨이 2.01이면은 저는 바르셀로나 마헨 괜찮죠.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네, 보시면 이제 바르셀로나의 최근 전적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뭐 코파델레이 뭐 이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쭈루루 봤을 때 최근 경기들 자체가 뭐 클럽 진성 아메리카 이건 제외하고 엔트워프한테 챔스에서 지고 뭐 이거는 뭐 최종전이니까 조금 가볍게 임하긴 했지만요. 지로나한테 패배, 샤흐타르한테 패배했던 것도 꽤 컸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에서도 패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좋은 흐름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왜 햄무를 보느냐? 최근 바르셀로나가 승리한 11경기가 모두 햄무였었다. 보면은 자, 햄무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이렇게 와서 셀타비고한테 햄무 3대2 햄무 자 세비야 햄무 하나 2번 포르투 햄무 3번 빌바오 햄무 4번 샤흐타르 5번 소시지 6번 알라베스 7번 포르투 8번 꼬마 9번 알메리아 10번 라스팔마스 11번 코파델레이는 뭐 제외 안 하더라도 코파델레이까지 뭐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친다면은 12연속 햄무 중이에요. 12연속이고 저는 뭐 코파 이탈리아는 뺐는데 무튼간에 지금 바르셀로나는 12경기 연속 승리한 경기는 모조리 햄무였다. 당연히 내일 바르셀로나가 뭐 홈은 아니긴 하지만은 리야드에서 아무래도 바르샤를 응원하는 팀이 많긴 할 테니까 바르셀로나 마행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그 연속성이 있는 지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바르셀로나 마헨도 배팅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소액으로 임할 거라서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 대단한 분석은 안 들어가요. 뭐 바르셀로나 최근 뭐 전술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워낙에 좀 이렇게 리스크가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연속성 있게 햄무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다. 뭐 끊을 수도 있겠죠. 끊을 수도 있는데 햄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정도. 대단한 분석은 없어요, 이 경기는요. 저런 정도는 짚어볼만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 상대로 한 7경기 연속으로 지금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나 뭐 그랬던 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해볼 텐데 유벤투스 대 프로시노네. 유벤투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리그 2위 인터밀란이랑 딱 2점 차로 타이트한 승부를 펼치고 있고 프로시노네는 시즌 초반의 기세에 비하면 약간 좀 처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프로시노네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들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전반적으로 선수단 대부분이 되게 어린 편이고 그리고 프로시노네의 지금 에이스가 바로 이제 마티아스 소울레잖아요. 이 친구도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선수고 뭐 애들 보면 유벤투스에서 3명 임대오고 레알에서 임대오고 뭐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여기저기 좀 유럽에서 나간다 하는 팀만 돼서 데려온 선수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오늘 이번 시즌에 뭐 보여준 것도 꽤나 있었고 이 불확실성이 되게 큽니다.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뭐 적당히 치는 애들은 좀 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프로시노네 경기는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뭔가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유벤투스를 일단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몇 가지 기록 먼저 나열을 하면은 2023년 유벤투스가 2023년 한 해에만 그 1대0 승리를 12번 했었다. 이거 뭐 저번에 다 한 거예요. 1대0 승리만 12번, 그 26승 중에 16번이 햄무였다. 이런 식으로 햄무가 좋다고 했었고, 클린시트도 작년 한 해 동안 클린시트를 20번 이상 기록한 팀이 세 팀 있었는데, 바르시아, 인테르, 유벤투스, 이렇게 세 팀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무실점 승리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앞에 보이는 최근 15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중이다. 유벤투스는 뭐, 이게 세리아만 거의 많이 치르고 여기 코파도 어디 껴있을 텐데 전체를 볼게요. 전체를 따져도 이렇게 쭉 이렇습니다. 15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12승 3무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근데 12승 중에 햄무가 10번입니다. 여기도 햄무가 10번. 햄무가 10번이에요. 지금 그 사레르니타나한테 하면 6대1로 이렇게 승리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리그만 따지면은 연속으로만 따져도 세리아만 볼까요? 세리아만? 이게 6대1 코파 이탈리아 6대1 승리 때문에 연속은 깨졌는데 어제는 리그만 따지면은 9연속 햄무 중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홈 경기잖아요. 이 경기가. 홈에만 따졌을 때는 올 시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홈에서는 지금 8승 2무 그리고 햄무가 5번. 당장에 유벤투스의 햄무 냄새를 또 맡을만 하다. 저는 또 햄무충이에요. 무승부 햄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내일 경기도 유벤투스가 햄무가 상당히 또 끌리기는 한다. 물론 유벤투스의 마헨 같은 것도 가도 됩니다. 근데 한 경기 베팅할 거면 저는 마헨보다는 햄무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까 말했던 바르셀로나의 햄무 가능성, 마헨 가능성보다는 저는 유벤투스가 마헨 할 가능성이 나는 왠지 더 커 보이긴 하네. 그게 왜냐면 상대가 프로시노네여가지고. 이 프로시노네는 좀 진짜 불확실성이 너무 큰 팀이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뭐랄까 대역전극이라든지 혹은 본인들이 대역전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고 이제 하여튼 불확실성이 되게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시노네는요. 근데 내 유벤투스가 약간 라인업에 힘을 조금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알레그리 감독이요.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이 내일이 이제 그 유벤투스 감독으로서 400번째 경기라고 하더라고. 이제 유벤투스 트라파토니 감독이나 리피 감독 말고는 알레그리보다 많은 경기를 지휘한 감독이 없다더라. 두 감독 모두 뭐 80년대나 90년대 유벤투스의 황금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감독들인데 뭐 알레그리가 그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일 예상 라인업 같은 게 알레그리 피셜로는 이제 뭐 그 라비오도 부상으로 빠질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캄비아소나 일링 주니어 이렇게 사이드 선수들도 어지간하면 벤치 스타트를 할 것 같다. 알레그리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알레그리가 뭐 어쨌든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쭈루룩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쭈루룩 했는데 뭐 보니까 팀 뉴스에 어떤 선수 뛰고 뭐 이런 거예요. 알레그리가 말한 바로는 내일 페리니 골키퍼로 나서고 가티랑 브레메르 센터백에다가 루간이랑 다닐루 중에 한 명 골라서 센터백 세울 거다. 그러니까 수비진은 3백은 딱히 그렇게 뉴스는 없다는 소리고 중원에는 아마 루카텔리 배치를 할 것 같고 루카텔리도 이제 그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아마 복귀전일 거고 여기다가 이제 사이드에는 코스티치랑 웨아 여기다가 아마 맥케니 같은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레티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아마 기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베스트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라비오라든지 키에사도 내일 결장 예정이고 지금 부상 중이라서 아주 막 베스트 전력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요즘에 유벤투스 보면은 그 케난 일디즈 내일 아마 블라오비치, 일디즈, 밀리치 이렇게 3명의 선수 중에 아마 2명을 전방에 기용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유벤투스는 뭐 결장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지금 그 대체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는 편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내일도 뭐 승리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퀄리티일 것 같기는 하다. 뭐 모이세 퀸이나 데실리오 이런 친구들 뭐 결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유벤투스의 내일 뭐 라인업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고 그 뭐 프로시노네도 칭찬 조금만 하면은 마티아스 소울레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마티아스 소울레도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선수고 유벤투스는 지금 활짝 웃고 있을 겁니다. 다음 시즌에 바로 또 본인들이 쓰면 되니까 이 친구가 올 시즌에 세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40개가 넘는 드리블 성공 횟수가 40회 이상, 슈팅도 40회 이상, 찬스 메이킹도 40회 이상이에요. 근데 유럽 전역에서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르로이 사네 말고는 없다. 말 그대로 사네와 더불어서 5대 리그에서 유의하게 이렇게 많은 드리블링, 찬스 메이킹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소울레라는 건데 프로시노네는 소울레 말고는 이렇다 할 칭찬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프로시노네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프로시노네 뭐 유벤투스가 이런 좋은 성적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햄물을 생각하는 와중에 프로시노네가 예를 들어 뭐 선제골 넣고 뭐 대역전 당해가지고 3대1, 4대1, 5대1이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왜냐면 프로시노네는 진짜 그 예측한 대로 잘 안 가는 팀이긴 해. 진짜 이변도 일으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프로시노네 경기가 안정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또 코파 이탈리아잖아요. 먼저 프로시노네는 최근 몇 년 동안 코파에서 그렇게 잘했던 적은 없습니다. 보면은 올해는 이렇게 지금 그 좀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8강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나폴리 꺾으면서 이것도 되게 좀 이변스럽긴 했었죠. 근데 뭐 나폴리에 대한 그 제가 악담을 많이 퍼부었던 경기였었고, 뭐 프로시노네 이 경기도 엄밀히 말하면 그 제가 말했던 그 이변 같은 프로시노네 불확실성 약간 그런 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프로시노네가 8강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작년에도 뭐 1라운드 탈락, 재작년도 1라운드 탈락, 그전에도 그랬었고 한 3시즌 연속 1라운드 탈락하다가 올 시즌에 조금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벤투스는 코파에서 어땠냐? 유벤투스는 코파의 거물이죠, 거물. 당장 작년에만 해도 이렇게 4강에서 우승팀인 인터밀란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요. 4강에서. 재작년에는 이때 아마 결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펼쳐진 결승전이었어요. 2대2로 했다가 이제 그 연장전 가갖고 인터밀란이 4대2로 라이벌 유벤투스에 승리한 경기였었고, 작년 준결승, 재작년 결승, 그리고 그 전 21년도에도 이때는 우승. 네,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가 우승을 했었고요. 2020년에도 결승에서 패배, 뭐 이런 식으로 유벤투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코파막 결승 아니면 준결승 이 정도는 가는 팀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유벤투스가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 대항전 이런 거 치르는 팀도 아니고 코파 이탈리아랑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유벤투스가 상당히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벤투스 쪽을 좋게 보는 한편, 그러면 유벤투스의 승 베이스로 물론 무승부 이후에 좀 연장전 갈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햄무를 가장 우선시할 것 같고요. 그냥 고배당 노린다는 소리입니다. 고배당 노린다는 소리. 유벤투스의 승 베이스로 햄무나 마행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